네, 반갑습니다. 주제어로 배우는 사주, 이제 부자 사주, 이병철 회장님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분에 대해서 뭐 많은 거를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제 뭐 귀납법적으로 사주를 이제 그 하나의 결과적인 내용을 가지고 사주를 분석하는 것도 공부 방법은 되는데, 그런 공부법보다는 아예 이분에 대해서 이제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주를 푸는 연습이 더 중요합니다. 실제 그런 강의나 교육이 아니면 사주를 알아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요 사주가 이제 이병철 회장님의 사주인데요. 사주를 볼 때는 천간은 천간대로 보고 지지는 지지대로 일단 훑고 가야 됩니다. 그런 연습이 이제 바탕이 돼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제 이렇게 월지를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요. 천간을 한번 이렇게 쭉 보고 지지를 한번 이렇게 쭉 봅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줄을 또 한 번씩 이렇게 봐요. 이제 이걸 가지고 스토리를 엮어가는 겁니다. 네, 이제 그런 식인데, 제가 이 뒤에다가 이제 이 광산을 캐는 하나의 불도저 같은 거죠. 지금 불도저도 있고, 광산, 석탄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상을 조금 일단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단 일간 자체가 이제 무토니까 상당히 이게 무겁습니다. 무겁고 장중하죠. 이렇게 높은 산 같은 거 생각하면 되는데, 토라고 하는 이제 근본적인 성향이 그런 겁니다. 특히 무토는 사람이 묵직해요. 아주 묵직해서 속마음을 잘 안 드러내죠. 그런데 이 경금이 연간에 하나가 딱 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추진력 하나가 끝내 주는 겁니다. 이게 거기다가 무토가 또 하나 더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저돌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천간에서는 이렇게 밀어붙이는 성품을 깔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인월입니다. 이게 포인트인데, 이 사주는 요걸 좀 키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설명이 조금 빠를 수는 있는데, 여러분이 잘 포인트를 잡기 바라십니다. 자, 인월인데 요 사주는 제가 인월에는 뭐 하라고 그랬죠? 나무가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수가 있어야 돼. 해수. 이 사주는 해수가 없는 듯이 보이는데 실제 여기에 임수가 있습니다. 천간에. 그리고 일지에 요 신금, 요게 이제 좀 하나의 그 뭐라고 그러죠? 히든카드 같은 거죠. 신의 한 수 같은 겁니다. 이 신금이. 왜 그러냐면 이 노래는 수기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또 신중에 임수가 있어요. 요 임수가 시간에 투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임수를 공급받는 사주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충을 통해서. 이렇게 충을 통해서 자신이 필요한 오행, 필요한 오행의 글자를 인출이라고 그러죠. 인출. 이걸 빼먹는 건데 꺼내 쓰는 거죠. 이런 구조들이 사주가 대발할 수가 있어요. 대발할 가능성이 있고, 상당히 이렇게 충이 있는 사주들이 과감하고 결단력이 좋습니다. 주변 분들 살펴보시면 돼요. 과감하고 결단력이 있다. 그런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주는 인월에 필요한 수기를 충을 통해서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걸 충발한다고 하는 거예요. 충발. 충에서 발전한다는 얘기입니다. 발전. 다시 발자, 요 발자입니다. 발전할 발자. 충발. 서로 부딪혀서 발전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이병철 회장님은 요게 이제 아버지 궁이잖아요. 조상궁도 되지만 이거는 할아버지 궁입니다. 그러니까 조상님이 했던 가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업. 가업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바꿔란 얘기예요. 바꾸면 충발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혁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혁신.
혁신적인 일을 해야만이 성공하는 거고, 집안이 했던 일을 어떻게 해야 되죠? 업종 변경, 업종 같은 걸 바꿔줘야 돼요. 요게 바로 이제 이 사주의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이 사주가 오묘한 것은 대운이 사오미로 갔다는 겁니다. 사오미에는 무엇을 합니까? 근본적으로 사오미는 우리가 뭐 원국 같은 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화가 있다. 근데 사화다, 오화다, 미토다. 이 대운을 지나게 되면 여기 병화의 시기거든요. 병화, 정화의 시기인데 이때 열매를 어떻게 하죠? 키웁니다. 이렇게 크게 키워주는 거예요. 자, 열매를 키울 때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키우겠죠. 없는 열매를 무슨 수로 키웁니까? 물론 운에서 올 경우에는 키울 수는 있어요. 근데 원국에 경금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오미에서 키워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주는 이렇게 원국의 모양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이렇게 신묘 같은 거 갈 때 수학을 합니다. 수학. 요 신묘에서만 수학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주는 사오미에서 벌써부터 수학을 하는 겁니다. 수학. 걷어들이는 거예요. 이 걷어들이는 겁니다. 걷어들이는 거. 그러니까 농작물을 베는 거죠. 왜? 신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무토가 인월인데 신금이다. 무조건 사업해라. 사업은 이제 좀 그릇이 크면은 사업이 되는 거고요. 사업이 안 된다. 자영업.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무신일주 여명을 봤는데 이분이 조리사세요. 조리사. 요식업을 하거든요. 이것도 자영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중에 있는 임수 돈을 빼먹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식상을 통해서. 식상은 재주죠. 자신의 재능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사주는 상당히 사주가 좋다 라고 보면은 틀림이 없는데 문제는 이 술토가 있는 거지. 이게 술토가 왜 그러냐면은 술토는 바로 이제 이 속에 정화가 있고요. 신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곡식창고라는 말을 썼는데 이 곡식창고가 털릴 때 문제가 됩니다. 털릴 때. 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세운이나 대운에서 사망 시기를 진단하는 방법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병술년에 사망하시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은 이 사주는 천간에 병화가 없어요. 천간에 병화가 없다? 이게 뭐냐면 약간의 저돌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감으로 잡으세요. 제가 유튜브라 대놓고 얘기는 못하는 거죠. 근데 병화가 왔어요. 왔는데 임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태양이 모라는 겁니다. 태양이 저무는 거예요. 어떤 사주든지 밝음을 상징하는 태양이 왔는데 요게 사라진다? 그러면 일단 흉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병화는 요 인중에서 투관이 됐어요. 인중에서 나온 병화가 임수와 충을 한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라는 가정하에 한번 풀어봤는데 이 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주를 볼 때는 지금은 제가 큰 그림을 그리는 자꾸 연습을 해드리는 거죠. 인월이다. 일단 나무가 무조건 뿌리를 내리는 게 좋습니다. 그럼 뿌리만 내리는 게 좋느냐? 아니죠. 화기, 병화, 사화를 보고 치수사야 되는데 요 사주는 인중에 병화가 있고요. 신중에 임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를 다 충발하는 구조입니다. 충발. 그거에 바로 이 사주는 핵심이 있었죠. 만약에 이런 구조가 조금 깔끔하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만약에 깔끔한 구조가 되려면 이렇게 지금 인신충의 구조선은 안 나오고요. 바로 여기에 인신충이 이런 구조에 여기가 이제 화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수가 있어서 이렇게 흐른다면, 한마디로 순행한다면 사주가 아주 이제 더 좀 모양새가 상당히 매끄러웠을 것이다. 그거는 뭐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이니까 어떤 게 좋다 나쁘다라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름 사주가 별 볼 일이 뭐 화가 없어서 인성이 없다? 뭐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예. 자,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이런 사주에 한해서 제가 다시 답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